심에 관한 강의인데요. 아이작 심이란 게 무엇이고, 그리고 아이작 심을 우리가 또 사용하려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아이작 심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소개, 그리고 설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아이작 심이란 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아이작 심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작 심은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그런 어떤 로봇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강화학습에서 아이작 심을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 이 시뮬레이션 툴로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환경을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뮬레이션 툴도 다른 툴들도 정말 많은데 왜 그런 걸로는 강화학습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충분히 그런 다른 시뮬레이션 툴들로도 강학습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아이작 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어떤 물리 현상을 계산하는 그 물리 인지 연산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있는데요. 다른 시뮬레이션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을 이렇게 CPU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GPU에서 이루어지는 그 강화학습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할 때 CPU와 GPU 간의 어떤 데이터를 넘겨받고 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가 많게 되면 또 병목 분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작 심 같은 경우에는 물리인지 연산 자체도 GPU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물리인지 연산도 GPU에서 하고 강학습 네트워크 학습 자체도 GPU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연산을 할 때 GPU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강학습을 사용할 때 더 시너지가 좋고,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지금 아이작 심으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장점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리얼한 환경에 가깝게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작 심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이제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아이작 심이 시뮬레이션 툴이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지금 어떤 OS를 사용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램, 메모리와 그리고 GPU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버 위주로 세팅을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실습을 진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은 세팅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 이 세팅에서는 이제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는 그런 환경에 잘 맞춰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 드라이버에서 515번대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잘 유의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아이작 심을 말씀드릴 때 옴니버스 얘기를 생략을 했었는데요. 아이작 심이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하는 3D 그래픽 협업 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걸 먼저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링크를 걸어드린 이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우리가 바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제 각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제출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화면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즈냐 리눅스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이제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 파일에 이렇게 옴니버스 런처에 해당하는 앱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앱 이미지를 실행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실행을 시킬 때 이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터미널이 편하신 분들은 터미널을 이용해서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GUI를 이용해서 실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를 아까 앱 이미지를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퍼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에서 이그지큐 부분을 allow 해주는 이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 네, 바로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앱 이미지를 이제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런처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정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당연히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신 이후에 그 어카운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카운트를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옴니버스 런처를 오픈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오픈할 거다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팝업창에서 그러면 이제 옴니버스 런처가 실행이 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화면이 뜰 건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PPT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기본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호에 따라서 각자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설정에 따라서 일단 컨티뉴를 누르고 설치를 진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옴니버스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설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옴니버스 상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그 작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서버나 디렉토리 같은 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우리의 로컬 서버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화면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뜰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로 다운로드를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저네임과 그리고 패스워드를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꼭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니까 그것만 잘 입력하시고 셋업을 마치시면은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기존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옴니버스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이제 로컬 호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접속을 하실 때 아까 전에 입력하셨던 유저네임과 타입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그리고 지금 당장은 뉴클레우스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아이작 심을 설치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행 화면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까처럼 뉴클레우스를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익스체인지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작 심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앱이 세 가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작 심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작 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가지가 떠 있는데 여기서 이 버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2023.1.1 버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전은 4.0.0 버전이어서 이거는 6월 1일에 올해 6월 1일에 나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세팅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구 버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심을 지금 저는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런치라고 뜨는데 이거를 이제 인스톨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스톨을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 설치 과정이 조금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과정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에 이제 런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런치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아이작심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런치를 누르면 이러한 세팅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세팅에서 아이작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팅도 이 체크박스 하나만 남겨놓은 채로 스타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환경이 뜨는데요. 근데 이때 환경이 뜰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실행을 해서 메모리가 쌓여 있어서 바로바로 뜨게 되는데 처음 실행을 할 때는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작심이 이게 워닝이 뜰 때 폴스킷 할 거냐 아니면 웨이트 할 거냐를 물어보는 하얀색 그 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웨이트를 누르고 그냥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작심이 잘 실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그럼 아이작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아이작심에서 이그젠플로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뭐 매니플레이션도 있고 뭐 로봇 같은 거를 그냥 임포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센서도 우리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그젠플로 달아놨는데 그 중에서 매니플레이션에 프랑카 너트 앤 볼트를 띄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로드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좀 렉이 걸리는데 띄워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여기 너트들이 있고 여기 너트들이 내려와서 너트가 하나 내려오면 이제 이 프랑카라고 하는 매니플레이터인데요. 이 프랑카라고 하는 매니플레이터가 이걸 들어서 여기 있는 볼트로 조립을 한다 라고 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그젠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이그젠플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로드를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를 파일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때는 뉴를 클릭하시고 이전에 있던 건 뭐 저장하실 분들 저장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돈 세이브 눌러서 새로운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가장 간단한 어떤 물체부터 오브젝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쉐입에 들어가서 큐브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큐브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큐브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PPT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스케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는 어떤 상호작용 키가 있는데 이제 무브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거를 이 축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 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점을 클릭하시면 그냥 전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스케일을 움직여 놨던 거는 파란색 이 설정 값의 파란색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전부 다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도 줄 수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을 따라서 회전하게 하는 것도 되고 뭐 이 축을 따라서 회전하게 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회색 끈을 누르시면 전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똑같이 오른쪽 버튼 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일도 이렇게 만져서 스케일을 할 수가 있고 면으로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전방향으로 스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트랜스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치들을 뭐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오리엔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45를 입력을 하시면 45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변하고 뭐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얘를 2를 클릭하시면 2를 주면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아이콘들로 뭔가를 하기보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물체를 변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물체를 또 한번 생성해 볼 건데요. 물체를 생성을 하면은 무조건 어떤 물체든 간에 전부 다 이 원점에 생성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생성을 하면 스피어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성되는데 보이진 않죠? 왜냐면 같은 데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를 이제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 뭐 4 정도를 줘볼까요? Z 값을 4를 주니까 위로 갔죠? Z 값 말고 Y 값을 한 4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럼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얘를 한 이 정도로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구체나 도형들 생성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카메라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생성이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한 오브젝트들을 카메라 프로퍼티로 볼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뷰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옮겨 봅시다. X축으로 몇 정도를 주면 좋을까요? X축으로 한 15만큼 이동시켜볼게요. 15만큼 이동시키면은 뒤로 가서 붙었죠? 근데 얘는 너무 넓은 뷰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맞춰서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포컬 렌스를 한 50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얘 포커스 디스턴스를 2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뷰에 들어오게 잘 담겼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카메라를 뷰포인트를 잘 설정을 했으니까 카메라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뷰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뷰포인트를 하나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뷰포인트가 추가가 됐죠? 그럼 이 뷰포인트에서 카메라 영상 같은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메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카메라에서 보고 있는 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생성을 하고 카메라 뷰로 보는 것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뷰폴트를 지우고 이제는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 플레인을 한번 생성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피직스 크리에이트에 똑같이 들어가셔서 피직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라운드 플레인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조명 같은 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라이트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조명 형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스피어 라이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피어 라이트가 백색광을 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 수치들을 조정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스피어 라이트도 지금 생성 자체는 이 원점에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위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쏘는 빛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를 한 7.0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됐죠? 지금 어딘가로 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90도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을. 그러면 이쪽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0,0으로 주시면은 네, 그럼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트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쪽 움직이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2.0을 주고 0, 0 주시면 여기 이제 빛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하니까 지금 3만 정도인데 100만 정도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레디어스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우스도 0.05 정도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0.05 정도 수정을 하면은 네, 이제 빛이 지금 쏴지고 있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조밀하게 쏘고 싶어서 이
쉐입을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 들어가 내리시다 보면은 라이트에 쉐이핑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콘 앵글을 이제 45도로 변경을 해주시고 소프트니스를 0.05 이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좁은 영역을 쏘고 있죠.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EMV 자체에서 쏘고 있는 빛을 좀 줄여봅시다. 네, 그럼 얘를 한 500 정도로 주면 훨씬 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명 같은 것도 다뤄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조명 같은 것도 다 다뤄봤으니까 네.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다뤄봤으니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어떤 도형들이나 카메라나 조명 같은 걸 다루는 걸 해봤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 생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로 간단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로봇 같은 거를, 간단한 로봇 같은 거를, 굴러가는 로봇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했던 스피어와 큐브는 지워주시고, 카메라도 지워주고, 라이트는 그대로 두고 봅시다. 라이트는 그대로 두고, 이제 여기서 간단한 로봇을 만들 건데요. 로봇의 몸통에 해당하는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큐브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값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translate 값들을 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Z값만 올려줄게요. 1.2342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값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임의로 정한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이제 바꿔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X값에는 2.0을 주고 Y는 그대로 두고 Z값에 0.5를 줘서 좀 길쭉한 형태의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바퀴에 해당하는 걸 생성을 해볼 건데 실린더를 누르신 다음에 실린더를 생성해 주시고 1.0 Z값도 1.0을 주신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90도 정도 회전을 시키고 스케일은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쉐이프 들어가서 여기서 실린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Y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주시고 Z값에는 반대로 1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90도를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굴러가는 로봇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콜리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리전 설정을 하시게 되면 해보자면 애들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애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애들로 들어가서 피직스 들어가셔서 디지드 바디 위스 콜리더스 프리셋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콜리전이 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콜리전이 잘 되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한번 꾸며볼 건데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머터리얼에 들어가서 옴니 PBR이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해주고 하나 더 생성을 해줄게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PBR이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디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휠에 관한 걸로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디 같은 경우도 생성이 잘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큐브를 선택해서 여기 지금 넌이라고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머터리얼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머터리얼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바디가 있죠? 바디를 설정을 해주시고 실린더 두 개도 각자 휠에 맞는 휠이라고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머터리얼에 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디랑 휠이라고 하는 이 머터리얼을 이제 바꿔주면은 이 튜브랑 실린더로 만들었던 이 쉐입들을 색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바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밑에 내리시다 보면은 컬러 틴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컬러 틴트를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컬러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한번 줘보겠어요. 바디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 수가 있고 라이트는 조금 거슬리니까 꺼볼까요? 영어로 줘보겠습니다. 라이트를 껐고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컬러를 이번엔 초록색으로 줘보겠습니다. 하시면 초록색으로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색깔도 줄 수가 있고 머터리얼은 이제 색깔뿐만 아니라 어떤 재질로 할 건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얘네들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얘네들끼리 엮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엮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를 설정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이제 클릭하는 순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튜브랑 실린더 사이에 어떤 조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튜브랑 실린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을 하시면 크리에이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트에 피직스에 들어가서 조인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다양한 조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굴릴 거니까 레볼루트 조인트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실린더 밑에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린더 밑에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성을 하고 나서는 값을 좀 만져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 x를 y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0으로 주신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90으로 변경해 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실린더에 대해서는 레볼루트 조인트가 다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레볼루트 조인트를 줘볼게요. 두 번째 실린더에 대해서도 큐브랑 실린더 공유를 주신 다음에 여기에 크리에이트 피직스 다시 조인트 들어가셔서 레볼루트 조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0 똑같이 아까 앞선 레볼루트 조인트랑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엮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콜리전들끼리 이렇게 쉐입들끼리 이제 그 조인트가 잘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조인트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브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얘네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이 레볼루트 조인트에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볼루트 조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생성했던 그 다음에 우클릭을 설정할게요.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add에 들어가셔서 피직스에 들어가시면은 앵귤러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앵귤러 드라이브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앵글러 드라이브를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가 여기 추가가 됐잖아요. 앵글러 드라이브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다양한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벨로시티는 뭐 한 300 그리고 댐핑은 100 정도를 줘보시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굴러갈 거예요. 그럼 설정을 마치셨다면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간단하게 알작 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더 다양한 그리고 더 복잡한 강학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가 앞으로 강학습 환경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